목 뒤에 새겨진 3개의 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드라마에서 타투가 아닙니다. 그건 신분의 증거입니다. 26회 모든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호의 목 뒤, 마서린이 우연히 발견한 그 숫자, 그리고 채화영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하늘이라는 아이.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습니다. 계획된 비극의 서막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번 회차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식사 자리입니다. 마 회장이 미슐랭 3스타 셰프 강준호를 초대하고 손녀 마서린의 결혼 상대로 점 찍어보는 그런 평범한 만남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보세요.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강준호가 만든 뱅쇼. 시나몬 향을 줄이고 오렌지 피를 더 넣은 특별한 레시피. 그는 말합니다.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좋다고. 마 회장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한 친절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접근일까요? 강준호는 미슐랭 3스타 셰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사죠. 그런 사람이 왜 한국에 돌아왔을까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왜 하필 드림그룹과 연결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났을까요? 마 회장은 만족스러워합니다. 뱅쇼를 마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죠. 역시 아무튼 요즘 보기 드문 훌륭한 청년이네요. 미슐랭 3스타 셰프님이라니까. 하지만 주목해야 할 건 마서린의 반응입니다. 그녀는 강준호에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말하죠. 우리 준호 씨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 너무 멋지지? 내 짝으로 완벽하죠? 아 몰라 난 준호 씨 아니면 결혼 안 해. 재벌가 손녀가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잘생기고 능력 있어서? 아니면 그녀도 모르는 본능적인 끌림이 있는 걸까요? 쌍둥이는 서로를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만약 강준호가 정말 그 하늘이라면, 마서린과 쌍둥이 남매라면 그들이 느끼는 이 묘한 끌림은 어쩌면 혈연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탄 발언이 나옵니다. 마 회장이 강준호에게 묻습니다. 우리 서린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결혼 의사를 물어보는 자리죠. 강준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마서린 실장한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결혼은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마 실장과 결혼할 일은 없습니다. 이 대사,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첫째, 이렇게까지 강하게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드럽게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정도로. 하지만 그는 절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라는 말까지 덧붙이죠. 둘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자리가 선을 보는 자리라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해온 대답이 아닐까요? 셋째, 그가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마음이 없어서? 아니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일까요? 만약 강준호가 마서린의 쌍둥이 오빠라면 그들의 결혼은 근친상간이 됩니다. 강준호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의 강한 거부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준호가 마서린을 이용하려고 접근했지만 그녀와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다는 것. 복수를 위해 드림그룹에 침투했지만 마서린과의 결혼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진짜 목표는 드림그룹의 완전한 파괴이니까요. 마서린은 상처받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절당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거절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채화영입니다. 그녀의 표정을 보세요. 뭔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준호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채화영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 남자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와인 사건. 염산월이 강준호의 셔츠에 와인을 쏟습니다. 누가 봐도 실수처럼 보이죠. 황급히 사과하고 당황한 표정을 짓고. 하지만 정말 실수였을까요? 이 장면 직전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채화영이 염산호를 어떻게 대했는지, 진홍주를 어떻게 갈궜는지. 너희 모녀가 이 집에 길을 쓰고 비집고 들어와 있는 이유 하나지. 드림.
드림을 차지해보겠다고 기를 쓰는 꼴이란. 염산월과 진홍주는 채화영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인 취급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염산월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채화영이 아끼는 사람, 채화영이 주목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래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염산월은 영리합니다. 겉으로는 허당 같지만 생존 본능만큼은 최고죠. 그녀가 실수로 와인을 쏟은 타이밍을 보세요. 정확히 마서린과 강준호의 결혼 이야기가 나온 직후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산된 방해 공작일 수 있어요. 채화영은 즉각 반응합니다. 화를 냅니다. 염산월, 손님 초대해놓고 그 무슨 실수야? 하지만 동시에 강준호를 챙깁니다. 진 팀장에게 명령하죠. 새 셔츠를 가져오라고. 이 밤중에. 그것도 당장. 뭐하고 있어? 매장에 전화해 놓을 테니까 당장 움직여.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채화영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손님을 챙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뭘까요? 강준호를 더 오래 붙잡아두는 것. 더 많이 관찰하는 것. 셔츠를 갈아입으려면 씻어야 하고, 씻으려면 옷을 벗어야 하고, 옷을 벗으면 몸을 볼 수 있습니다. 채화영이 찾고 있는 건 뭐죠? 목 뒤에 점 3개가 있는 아이입니다. 만약 강준호가 샤워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누군가 그의 몸을 볼 수 있다면, 그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채화영이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든 걸까요? 아니면 염산월의 실수를 기회로 활용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채화영은 놓치지 않습니다. 강준호를 집에 머물게 하고 관찰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옵니다. 샤워 가운으로 갈아입은 강준호. 마서린이 그의 목 뒤를 봅니다. 준호 씨 타투했어? 강준호는 놀랍니다. 순간 긴장하죠. 마서린이 다시 묻습니다. 목 뒤에 무슨 숫자 같은데? 뭐야? 무슨 숫자인데? 강준호의 대답 몰라도 됩니다. 이 짧은 대화 안에 모든 게 숨어 있습니다. 첫째, 강준호는 그 표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정말 몰랐다면 타투 아니에요 정도로 웃어넘겼겠죠. 하지만 그는 몰라도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마서린이 본 건 타투가 아닙니다. 숫자 같은 뭔가. 아마도 출생 당시 새겨진 신분 표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 재벌가나 왕가에서는 쌍둥이가 태어나면 표시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누가 적자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요. 혹은 불길하다고 여겨 한 아이를 버릴 때도 훗날 찾기 위해 표시를 남겼죠. 강준호의 목 뒤에 있는 그 표시, 그게 바로 그런 흔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 직전, 우리는 채화영의 독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빨리 좀 알아보라고요. 목 뒤에 점 3개가 나란히 있는 아이라고. 잊지 마요. 연결되시나요? 채화영이 찾는 하늘이라는 아이. 목 뒤에 점 3개. 그리고 강준호의 목 뒤에 있는 숫자 같은 표시.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강준호는 채화영이 찾는 그 아이입니다. 마동석과 정숙희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 하나. 마서린의 오빠 아니면 그 누군가 밝혀지지 않은 남자 외 채화영이 낳은 아들. 본명은 하늘이었을 겁니다. 하늘과 서린. 쌍둥이의 이름. 하지만 어떤 이유로 강남봉과 한영자 부부에게 입양되었거나 어디론가 보내졌거나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복수를 위해. 더 소름 돋는 건 채화영이 이 아이를 찾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드림그룹의 상속권 때문에 찾고 있습니다. 진짜 핏줄, 진짜 후계자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채화영에게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기 위해 그 누군가 밝혀지지 않은 자식인 하늘을 찾아서 없애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준호는 지금 죽음의 표적이 된 겁니다. 채화영이 그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그의 목숨은 끝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섬뜩한 장면은 채화영의 독백입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천박한 것들. 저렇게라도 해서 내 아들을 찾아야 돼. 로인네 얼마큼 살지는 모르지만 드림그룹은 당연히 내 아들한테 줘야지. 내 피가 섞인 내 아들. 그래야 하고 말고. 이 대사에서 드러나는 건 채화영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녀에게 마서리는 도구입니다. 드림그룹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진짜 사랑하는 건 자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마서린도 그녀가 낳은 딸입니다. 똑같은 핏줄이죠. 그런데 왜 아들에게만 집착할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서린은 채화영이 낳은 아이가 아니다. 쌍둥이 중 서린만 채화영이 키웠고 장미는 정숙희가 키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서린도 정숙희의 딸이고 채화영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채화영에게는 마동석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아들이 있다. 이강혁과의 관계를 보세요. 그는 채화영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채화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살인도 마다하지 않죠. 혹시 이강혁과 채화영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딘가에 숨겨놨다가 지금 때가 되었으니 찾으려는 건 아닐까요? 어느 쪽이든 채화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드림그룹의 완전한 장악.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더 소름 돋는 독백이 이어집니다. 하늘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나중에 커서 엄마를 만나면 마음껏 원망해. 그러니까 지금은 잘 먹고 잘 자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주렴. 아가야, 미안해. 이 장면 단순한 후회로 보이나요? 아닙니다. 이건 계산된 눈물입니다. 채화영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어딘가에 버렸거나 누군가에게 맡겼거나 혹은 더 끔찍한 일을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이 필요합니다. 드림그룹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마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탐욕의 다른 이름일까요? 채화영은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뭐가 있을까요? 진짜 후회? 아니면 계산된 감정 연습? 그녀는 배우 출신입니다. 전설급 스타였죠. 감정 연기의 대가입니다. 진짜 눈물과 가짜 눈물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 오장미입니다. 오장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인지,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녀는 그저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강준호의 레스토랑 면접을 보러 가려고 준비하죠. 엄마, 나 오늘 꼭 잘하고 올게. 아빠, 다녀올게요. 면접 잘 봐라. 순수하고 밝고 희망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채화영이 이미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이강혁과의 대화를 다시 보세요. 오장미, 제발 내 눈에 안 보이게 하라고. 제발. 이번엔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라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멀리 보낸다는 뜻? 회사에서 쫓아낸다는 뜻?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라는 말. 이건 이전에도 시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채화영은 이미 오장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완벽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더 섬뜩한 건 이강혁이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약은 어디서 잘 맞춰. 실수하면 안 돼. 50M 제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카운트다운 10, 9, 8, 7, 6, 5, 4, 3, 2, 1.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 톡국물? 저격? 50M 나는 거리. 정확성을 요구하는 말투.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경고. 이건 전문적인 살인 계획입니다. 이강혁은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채화영을 위해 수없이 더러운 일을 해왔겠죠. 오장미는 모릅니다. 자신이 죽음의 카운트다운 속에 있다는 걸.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녀를 향한 죽음의 손길이 뻗어 있습니다. 과연 오장미는 살아남을까요? 한편 진홍주와 염산월 모녀는 채화영의 또 다른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채화영은 그들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너희 모녀가 이 집에 길을 쓰고 비집고 들어와 있는 이유 하나지. 드림을 차지해보겠다고 길을 쓰는 꼴이란. 그래서 대뜸 뜬금없이 강 셰프 데려다 어떻게든 서린이랑 잘되게 보려는 수작 같은데 내가 눈을 시퍼렇게 떼고 있는 한 어림없는 일이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홍주와 염산월은 분명 야심이 있습니다. 마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있죠. 염산월은 마 회장의 후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드림그룹을 손에 넣는 것. 진홍주는 엄마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마서린과 친하게 지내고 강준호를 끌어들이고 모든 걸 조종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채화영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채화영은 이 게임의 최종 보스입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이 세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마 회장을 속이고 마동석을 제거하고 정수키를 미치게 만들고 쌍둥이를 떼어놓고 지금까지 모든 걸 장악해왔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를 상대로 진홍주와 염산월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더 위험한 건 염산월이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채화영과의 대결 장면을 보세요. 그래, 죽여. 내가 까본다 그래. 어디 오늘 한번 해보자.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우리 홍주가 뭘 잘못했어? 내 딸이 좋아하는 남자 초대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앞으로 내 딸 또 갈구기만 해. 나도 이판사판 그때 가만 안 있을 거야. 염산월은 화가 났습니다. 진짜로 화가 났어요. 딸이 모욕당하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채화영에게 대드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채화영은 경고합니다.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내 딸이 고달파진다는 걸 알아야지.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예고입니다. 채화영은 이미 진홍주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염산월과 진홍주. 이 모녀는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편 강백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질이 나쁜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서요. 오장미라는 여자 아니냐? 강백호는 오장미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장미는 강백호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녀에게 강백호는 빛 같은 존재입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 그런데 왜 강백호는 의심할까요? 진홍주 때문입니다. 진홍주는 강백호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오장미를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백호 주변에서 오장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오해를 만들고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강백호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오장미가 정말 자신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하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오장미는 피해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는 불쌍한 희생양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마서린이 발견한 머리핀입니다. 그 머리핀도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겠어. 우리 엄마 유품. 그건 내 거야. 이 머리핀이 누구 것일까요? 만약 이게 정수키의 것이라면, 그리고 오장미나 강준호가 갖고 있었다면 그건 정수키와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마서린은 채화영을 엄마라고 부르지만 진짜 엄마는 정수키일 수 있습니다. 쌍둥이는 서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혈연의 본능이 그들을 이끌죠. 마서린이 오장미에게 묘한 감정을 느낀다면, 강준호에게 이끌린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마 회장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을까요? 그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해온 사람입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모든 걸 도구로 사용해왔죠. 뱅수를 마시며 그는 강준호를 관찰합니다. 그의 태도를, 말투를, 행동을. 역시 아무튼 요즘 보기 드문 훌륭한 청년이네요. 미슐랭 3스타 셰프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디나도 빠지지 않지. 이 말 속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단순한 칭찬? 아니면 의심과 궁금증? 마 회장은 예리합니다. 평생을 권력 투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강준호를 보면서 뭔가 느꼈을 겁니다. 익숙한 무언가를. 어쩌면 아들 마동석의 모습을.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죠. 그렇다면 마 회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첫째, 진실을 파헤친다. 강준호가 정말 마동석의 아들인지 확인합니다. DNA 검사를 하고 과거를 조사하고 모든 걸 밝혀냅니다. 만약 강준호가 진짜 손자라면 마 회장은 그를 후계자로 삼을까요? 아니면 채화영처럼 제거할까요?
둘째, 모른 척한다. 이미 늙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마서린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게임을 즐긴다. 마 회장은 권력의 게임을 사랑합니다. 평생을 그 속에서 살았죠. 강준호, 최화영, 마서린, 진웅주. 이들이 서로 싸우는 걸 지켜보면서 가장 강한 자에게 왕관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 회장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정숙희.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자 열쇠. 그녀는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지만 요리 솜씨는 남아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잊혀지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는 걸까요?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정성입니다. 추억입니다. 정숙희는 마동석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죠. 그 기억이, 그 감정이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뇌는 잊어도 몸은 기억합니다. 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계기로, 어떤 자극으로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최화영이 저지른 일, 마동석에게 일어난 일, 쌍둥이가 어떻게 떨어진 일. 하지만 최화영은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정숙희도 위험합니다. 오장미만큼이나. 최화영이 정숙희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미 제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세 지능으로 퇴행시킨 것. 그게 최화영의 방법이었습니다. 살인보다 더 잔인한 방법.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만드는 것. 하지만 만약 정숙희가 깨어난다면 최화영의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이강혁이라는 인물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는 최화영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화영을 찐으로 사랑하지만 감히 화영의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화영을 존경하고 경외한다. 화영에게 대놓고 사랑 고백도 한번 못하고 화영을 여신으로 받들어 모신다. 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충실한 게.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이강혁은 최화영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장미를 제거하는 것도, 진홍주를 위협하는 것도, 모든 더러운 일을 하는 것도 이강혁입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구로 사용할 뿐이죠. 이강혁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최화영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한 겁니다. 이런 사랑이 가장 무섭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헌신.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멈출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강혁이 오장미를 향해 방아쇠를 당길 때 그는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최화영을 위한 일이니까요. 26회는 모든 복선을 깔아놓았습니다.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죠. 다음 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오장미에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혁의 계획이 실행되고 오장미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누가 구해줄까요? 강백호? 그는 오장미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맞을까요? 강준호? 그는 오장미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아무도 못 구하고 오장미는 정말 죽을까요? 둘째, 강준호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마서린이 본 목 뒤의 표시.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겁니다. 마서린은 계속 의심할 겁니다.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빠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경쟁자로 볼까요? 셋째, 최화영이 강준호를 조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서린의 이야기를 듣고 최화영은 직감할 겁니다. 강준호가 자신이 찾던 하늘일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최화영은 어떻게 할까요? 즉시 제거? 아니면 일단 확인? 어느 쪽이든 강준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넷째, 진홍주와 염산월이 위기를 맞을 겁니다. 최화영의 경고는 진짜입니다. 그녀는 이미 행동을 시작했을 겁니다. 진홍주가 어떤 식으로든 공격받을 거예요. 명예를 잃거나 지위를 잃거나 혹은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염산월은 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함께 몰락할까요? 다섯째, 마 회장이 결정을 내릴 겁니다. 누구에게 드림그룹을 물려줄 것인가? 마서린? 강준호? 아니면 채화영이 찾는 그 아들? 이 선택이 모든 전쟁의 시작이 될 겁니다. 여섯째, 정숙희의 기억이 흔들릴 겁니다. 어떤 계기로 아주 작은 조각이 떠오를 겁니다. 강준호를 보거나, 오장미와 대화하거나, 어떤 음식을 만들거나, 그 순간 과거가 스쳐 지나갈 거예요. 마동석의 얼굴이 쌍둥이를 안았던 순간이.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꿀 열쇠가 될 겁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공포는 뭘까요? 모든 사랑이 거짓말이라는 것. 채화영의 모성애는 탐욕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드림그룹을 사랑하는 거죠. 마 회장의 사랑은 소유욕입니다. 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산을 지키려는 거죠. 진홍주의 사랑은 집착입니다. 강백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원하는 거죠.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 정숙희, 오장미, 강백호, 복길. 그들은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짓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피를 흘립니다. 이게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강준호. 그는 어느 쪽일까요? 진짜 사랑으로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계산된 복수로 온 걸까요? 목 뒤에 새겨진 표시. 그건 단순한 신분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저주의 낙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운명. 피할 수 없는 비극. 반복되는 원한. 강준호가 그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저주에 삼켜질까요?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채화영이 울던 장면. 그 눈물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강준호가 거절하던 장면. 그 거절 속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오장미가 웃던 장면. 그 순수한 미소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모든 웃음이 눈물로, 모든 거짓말이 진실로, 모든 사랑이 증오로 바뀔 겁니다. 이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누가 드림그룹을 차지할까요? 그리고 강준호, 오장미, 마서린.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얽힐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목 뒤에 세 개의 점. 그게 모든 걸 바꿀 겁니다. 다음 회에서 만나요.